그 사교육 현장에서는 진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드리면 제가 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손가락 많이 쓰는 거, 중등에는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학생들, 고1, 2때 강사 퀴트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목동 미래탐구 원장님이시기도 하신 학원 강사들의 강사 황성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이버 카페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최상위권 로드맵 오프라인 강좌를 매년 하시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딱 원하시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엑기스만 모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 준비를 엑기스만 모으려고 하긴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던 카페 자체가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라서 모든 비유가 부동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긴 했는데 일단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최상위권 로드맵이란 무엇인가요? 최상위권 로드맵은 모든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신 분들의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서울대 또는 상위권 의대 간 학생들을 제가 조사한 건 43명. 이 친구들이 4살 때부터 뭐 했나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공통점을 좀 뽑고 재미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교육 과정들을 거쳐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최상위권 로드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에서 대학을 간, 현재 고3에서 대학을 간 학생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2028년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더라도 의미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목별 중요도와 각 시기별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다던데. 뭐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싶지만 참고로 저는 이제 강사 생활할 때 영어 과목을 고등에서 가르쳤는데 영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 다 빼놓고 입시 과정에서 대학 가는데 우선순위로 두고 중요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줄 세우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이게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 이 채널 이름이 이제 목동 왕언니니까 목동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보실 텐데 목동 어머님들은 그냥 학원들에서 시기별로 하는 설명의 타이틀만 보셔도 어떤 과목이 지금 우리 아이 학년에서 제일 중요한지는 학원들이 이미 다 캐치를 하고 그 부분들을 다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치목동 분당 이외의 지역에 살고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지역별 이 사교육 커리큘럼 격차가 길게나마 한 5년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성 차이가 좀 있고 현행 기준으로 교육비랑 가정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하고 로드맵을 짰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재 대학을 제일 잘 간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유아 시절에는 영어 유치원에 다닌 학생들의 비율이 40%가 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학부모님들 몇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얻은 경험은 뭐냐면 이분들이 머리가 진짜 좋다고 제가 생각한 게 친구 만들어주러 갔습니다. 여유가 좀 되고 교육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는 나중 문제인데 그리고 조금 돈을 쓴 프로그램 이거는 학원 사교육계의 어쩔 수 없는 그 자본주의적 논리인데 영어 유치원 원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료도 제일 비쌉니다.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 계시고 그분들은 당연히 자본주의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검증이 거친 교사진 그리고 돈이 좀 더 들어간 프로그램들 제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영어 유치원 보고 깜짝 놀란 게 아이들 6살 프로그램에 승마하고 발레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하는 승마인지 제대로 하는지 발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은 되게 멋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관계 한 40% 정도 됐고요. 나머지 60%는 다른 유치원에 다녔다는 얘기겠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활동성인데 특히 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 이상은 전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dexter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재다능한, 똑똑한 뭐 이런 뜻인데 어원을 쫓아가면은 손을 잘 쓰는 이런 의미예요. 검토가 돼도 좋고 피아노가 돼도 좋고 손을 많이 쓰는 거로 하나 이상은 한 게 이게 의미 있는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거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큰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실패 직면하거나 좀 안 되는 거 직면했을 때 금방 까먹는 애들, 이렇게 아무런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향을 보였던 애들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 실패를 크게 하지 않는 애들, 두 번째는 게임에 빠지면 엄마가 불러도 못 알아먹는 애들. 뭐 하나에 빠지면 게임이 됐던, 여학생들 먹방에 빠지던, 어느 것이 됐던, 엄마가 불렀는데 뒤통수 때려야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애들이 대체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공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학년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생각하시는데, 현재 교과 과정상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 때 가장 핵심은 영재원 대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부터 영재원 대비 과정에 들어가는 학원을 보내거나 이 과정들을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 커리큘럼이 갈립니다. 그래도 맑게 알아먹고 좀 공부 좀 할 만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시켜야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빠른 진도에 놀라시기도 하고요. 다른 아이들이 이만큼 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에 좀 놀라기도 하는데,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에선 영재원 대비 과정을 거친 애들이 한 70%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에 중등에서 영재고 과고 커리큘럼을 이수한 애들이 80% 이상이 됐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영재고 과고 간 건 아니에요. 의대 간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과정의 커리큘럼은 따라갔던 애들이 80%가 살짝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고1, 2 때 엄마 나 수능 해야 되나 봐 라는 얘기를 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 엄마 난 정시인가 봐 라는 얘기를 고1, 2 때 아무도 안 했대요. 정시로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아이들 중에서 정시로 간 아이들의 대부분은 재수했어요. 그래서 고1, 2 내신 과정 할 때 아이가 엄마 난 정시가 맞나 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다. 특히 학군지 지역의 고등학교는요, 웬만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수능 방향은 아니지만 난이도 자체는 모의고사보다 높습니다. 아이들 표현을 따르면 좀 지랄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거기까지 대비가 되면 그걸 어떻게든 참고 쫓아가는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교 좋은 데 갔던 것 같습니다. 고3 수능 과정은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역에 따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아이들이 초중고를 지나오냐, 그 다음에 학교를, 어떤 계열의 학교를 들어가냐에 따라갖고 디테일 차이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 이전에 출연하시거나 이후에 출연하실 입시 컨설팅을 진짜 수년간 제대로 해오신 분들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손가락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애가 실패해도 깔깔웃고 그냥 넘어가고 엄마한테 미루고 넘어간 애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현행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지금 현재 대학 간 학생들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후반 2학기 때부터 영재원 대비 과정에 들어갔던 학생들, 중등에는 영재고 과거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학생들, 고1, 2 때 내신 과정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진 아이들 집단군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 초중고 학교 학원의 달라진 점과 그에 따른 최상위권 로드맵의 변화가 있을까요? 사교육 현장에서는 진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드리면 코로나 전에 전국의 평균적인 학생들이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공부를 100만큼 했으면 최상위권에 한 일주일만 수업을 해보면 저 친구는 대학 잘 갈 것 같아 이런 애가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그럼 얘는 공부량은 200 정도 됩니다. 학습량 기준은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극상위권하고 일반적인 평균 학생들하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그 학습량이 5,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더 안 합니다. 근데 최상위권은 여전히 200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예전 그 느낌 그대로예요. 한 3년 전에 이걸 하던 최상위권 애들은 서울대 의대 간 애는 현재도 갈 것 같은 애는 그만큼을 해줘요. 근데 평균에서 얘네들을 쫓아가줘야 되는 애들이 수준이 뒤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초중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니즈 자체가 학습관리 강화에 플러스 친절함 플러스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요. 좀 극단적으로 싫어하시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요구하는 강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에서 이 친절함하고 관리를 베이스로 하는 학원들만 현재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공존했거든요. 친절함과 관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잘 끌어가도록 오냐오냐 해가지고 땡겨가는 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학원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빡세게 확 멱살 잡고 끌어주는 학원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다른 데서 준비도 하기도 하고 줄 서 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그리고 코로나 지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커리큘럼을 하는데 그걸 못 견답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는 상황을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저 학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애가 싫다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 코로나 전과 이후는 상위권과 최상위권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격차가 현장의 느낌처럼 2배 이상 격차가 확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고등에 와서 잡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그 학원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뭔가 격변이 일어날 만한 그 동기부여가 있지 않은 한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직장맘들이 미리 혹은 더 신경 써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외부 강연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워킹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이들한테 좀 못 챙겨주고 덜 챙겨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한테 좀 당당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요, 어머님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바쁘시면은 찡찡대는 거 한 중학교 가지고요, 고등학교 가면 엄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엄마 일이 좋고 여기서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하고 너도 인정받고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멘트만 가끔 해주셔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 게임할 때 엄마 건드리면 진짜 싸움 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모두 엄마를 좋아하고 신뢰하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라는 게 좀 이렇게 기저에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좀 트러블 나서 말싸움 하게 되면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어머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당당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직장 하느라고 그 전업으로 이제 아이들 올케어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지.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인드를 좀 당당하셔도 괜찮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거의 100%다. 제가 본 거는. 하고, 그러면 이 모자란 부분은 이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전업으로 이제 챙겨주는 어머님들마다 못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린 게 몇 개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학원마다 이제 요새는 초중등 설명회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설명회 할 때 학원에서 어떻게 잡냐면요, 평일은 오전에 보통 잡고요, 주말은 오후에 잡아요. 평일 오전에는 이제 그 일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 오시기 편할 때가, 뭐 둘째가 만약에 있으면 애 학교 보내놓고 이제 오실 때니까 한 11시쯤 보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평일 저녁에도 잡기도 하지만 오후에 갈 때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좀 편하게 오시라고 그때 잡아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반드시 혼자 오지 마시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같이 오시던가, 아버님, 어머니, 학생이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관심 있는 거 한둘씩 나오면은 듣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맛있는 데 가서 가족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하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고3 때 학생들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난감한 경우가 어느 때면, 어머니, 아버지, 애가 주장하는 게 달라요. 어머니는 무조건 여기 보내야 된다고 하고, 그 예전 생각하시는 아버님들께서 이거 이렇게 대충 하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등짝 맞으시고, 학생은 엄마 사실은 이게 고3에서 원서 쓰려는 컨설팅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또 그때 부모님 생각이랑 아이 생각이 틀어진 게 그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회 와서 학원에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공통의 주제 가지고 특히 이 대학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어느 정도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전공을 네가 뭘 하면 될 것 같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부담이 없던 저학년 때부터 좀 설명회 같은 거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와이프가 강제로 끌고 가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초등 설명회 멱살 잡혀 끌려갑니다.
제가 이런 말 하고 다니니까 제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초등 그 아까 말씀드린 영재원 대비 과정 그것 때문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서 아버님, 어머님, 학생 3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된 상태에서 고3에 들어가셔야 가장 중요한 1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먼저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하면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애가 혹시나 피해 당했나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게 뭐 아이가 실수한 걸 수도 있고 학원이 실수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하시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요. 애가 그런 끼미만 보이면 그냥 바로 옮기세요. 뭐 실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던 그 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남학생이 들어왔다가 2주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선생님 좋다고 해서 글로 보냈는데 왜 아이가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다는데 뭐가 잘 안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진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대략적인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디테일한 거 원한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대시를 했다가 까인 여자애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근데 둘 사이는 뭐 크게 뭐 분란이 있거나 이런 건 같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쯤 된 애가 엄마한테 불만을 꼬치꼬치 다 속 얘기까지 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봤자 내가 컨트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듣자마자 아니다 싶으면 이유 묻지 말고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의견 존중을 이런 식으로만 잘 해주셔도 학원 선택은 아이들도 정보를 얻기 때문에 특히 내신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 많이 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설명회 무료니까 오셔가지고 가족이 같이 듣고 끝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것만 가끔 가다만 한번 해주시고 학원 관련돼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확인할 때 중학교 때까지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노력이 들더라도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고등학교 이후는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가 옮겨달라고 하는 순간이나 좀 불편해한다는 걸 보이는 순간에 그냥 옮겨주셔라. 이때 어머님들께서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학원 정보만 미리만 조금 알아두신다면 좀 쉽게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학생이요 고등학생쯤 되면 어디로 옮기겠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신경을 써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보낼 때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그 대학 잘 간 케이스 있잖아요. 직장 마음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반 조금 넘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나 때문에 애가 대학 못 갔다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그건 같네요. 미안해하지 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당당하시면 되죠. 아니 나도 내일 해야 되는데 왜? 엄마도 인생이 있으니까. 그럼 너도 결혼해서 애기 가져도 너도 네 일 할 건데 왜? 요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